도전에 도전하라. 극한 스포츠의 끝판왕. 하트! 철인을 꿈꾸는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라 날아. 고요한 통영의 새벽바다를 깨우는 소리. 잠을 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손목띠 와야 했으면 손목띠. 자전거 왼쪽, 자전거 왼쪽. 1340. 김해 경북 포항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왔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왔습니다. 아니 여기 대회는 처음입니다. 근육 탄탄, 전국구 뽀빠이가 한데 모인 이유? 트라이애슬론. 통영 트라이애슬론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국제대회는 2002년부터 했고 통영 월드컵 2003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고요.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36개국 정도에서 엘리트 선수 120명, 동호인 선수 1,700명이 참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한 선수가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연달아 완주해야 하는 극한의 스포츠. 전국의 철인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자전거 체크하고 있어요, 선수들. 보자 1407번 선수님. 도로 반바링을 원래 이게 하는데 순서를 거꾸로 이게 줄 맞춰, 열 맞춰. 자전거 대여소를 방불케 하는 요 광경. 컴퓨터예요. 장비 정도는 가지런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수영이 끝나게 되면 안으로 들어와서 사이클을 다시 갖추고 사이클을 진행을 하고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또 사이클을 다시 거치를 해놓고 마라톤을 또 진행을 하고. 긴장되고 떨리네요. 언덕을 보니까 불안하기도 한데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요. Finish 2 hour 40. His goal is to beat us. To beat us. To beat them. 파이팅!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잠시 후에 중앙 무대 쪽에서 나가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수영 경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박꿈터에 계신 분들은 장비를 보관하고 빨리 이동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만큼 자 골고루 쭉쭉이 늘려주시고요. 나이 성별에 큰 제한 없이 참가자의 폭이 넓은 것도 트라이애슬론만의 매력. 그건 완전 목적이고. 반대로 하나, 둘, 셋, 화이팅! 기록은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는 사이클 코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달리기는 또 해안 경치가 아주 좋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이클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언덕도 많고 그래서 기록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둡니다. 여기서 1등한 거를 이제 본인이 우리나라의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두죠. 제한 시간 3시간 40분, 총 52km 코스. 경도들 안에 들어가세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시작된다. 기록의 절반을 좌우하는 스타트 경기, 수영. 무사완주, 기록 갱신. 내가 바로 통영의 물개다. 주문을 걸며 1.5km 코스를 가로지르는 선수들. 숨 돌릴 틈이 없다. 1초 벼락샤워 휘리릭 끝내고 두 번째 사이클 경기를 위한 환복 타임. 빨리 가야죠. 다리 시간 안 파이팅 크게 한번 하고 갈까요? 시간 왔는데 포기를 안 하시네요. 하나, 둘, 셋. 완주해야지 만족하니까. 후반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들에게는 우리 관중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는 선수들. 그건 뭔가요? 나이 든 중에 이제 피로회복제 같은 거예요. 피로회복제. 카페인. 자, 노란색 수모. 그리고 많은 철인들의 귀감이 돼주고 있는 김대영 선수.
벌써 몇 년째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50대 초반으로만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나온다?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 요 스타트 라인부터 자전거에 오를 수 있기 때문.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서 보세요. 참 아닙니다. 이것처럼 화이팅! 무작정 쏜살같이 달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내리막이나 코너에서는 추월을 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팅도 안 되고요. 모든 동호인 선수들은 드래프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40km로 전체 코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이클 구간. 그만큼 페이스 조절이 관건인데 파라트라이슬론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허리 쪽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컨디션을 체크하다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너와 경사가 잦아 특히 난이도가 높기로 소문난 통영 사이클 코스. 하지만 철인들에게 이쯤이야. 하나둘 반환지로 들어서는 선수들. 볼기는 어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영에서 조금 망쳤는데 사이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일 난 코스인데 그래도 매력적입니다. 가봐도 될까요? 파이팅! 반면 아쉬운 표정의 한 선수. 시커먼 양손 마냥 속도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자전거 고장나고 이게 중간에 그래서 가지 못하고 네번 앞으로 돌리고요. 선생님 네번 앞으로. 드디어 마지막 코스 10km 마라톤. 이쯤 되면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 정신력과 의지로 버티며 골인. 당당히 땀방울의 결실을 목에 걸고 한 17년 정도 꾸준하게 진입3년 경기를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코스 최고고 즐겁게 완주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니어인데 1등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좋은 성과 내서 인내와 끈기, 용감한 도전 정신이 주는 값진 선물.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1700 동호인들의 땀과 열정.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철인입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이란 길 위에서 세상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는 것.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내온 세계 각국의 길 위에는 흔들림 없이 지켜온 역사와 과거를 살아간 인물들이 남긴 깨달음이 가득한데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문학의 향기를 맛보는 여행. 오늘은 러시아의 붉은 심장 모스크바로 떠나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약 9시간의 비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모스크바 여행은 붉은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크렘린궁과 성 바실리 성당 등 다양한 관광 명소로 둘러싸여 있는 붉은 광장.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러시아의 수도이자 역사적, 정치적 중심지였는데요. 크렘린 사원에 들어서면 독특한 건축물과 조형 예술의 걸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죠.
크렘린 남서쪽에 자리한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 그 뒤편은 모스크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연결돼 있는데요.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크레물린 그 전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항상 여기서 찍은 사진이 나오고요. 이 다리는 원래는 송대주교 다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연인의 다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진 한 장에 추억을 남기고 다음으로 걸음을 옮긴 곳은 푸시킨 미술관. 이곳은 설립 초창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조각 모형 박물관으로 출발했는데요. 1937년 푸시킨 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꾼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예술품을 모아놓은 러시아 대표 박물관으로 고대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특히 갤러리 3층 전시실엔 세장과 고흐, 모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모스크바의 속살을 보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명소, 바로 메트로역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방공호로 사용될 정도로 지하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공호라고 하면 왠지 어둡고 칙칙할 것 같지만 이곳은 지하 궁전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네, 모자이크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광고한 그런 역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역입니다. 화려한 벽화와 조각품들이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합니다. 1935년 처음 개통된 이 메트로는 현재 12호선까지 운행 중인데요. 하루에 1000만 명을 싣고 달릴 만큼 시민의 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 가운데 특히 혁명광장이라는 이름의 이 역은 플랫폼 양쪽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청동상이 인상적인데요. 아무리 바빠도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 군인 옆에 앉아있는 이 강아지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에게 좋은 교통수단인 메트로. 구경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죠? 붉은 광장 옆에 자리한 군 백화점에선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한국 백화점처럼 크진 않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겨울 왕국이라 불리는 러시아에도 여름이 찾아온 것 같죠? 잠시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여행의 피로를 달래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차이콥스키 콘서트홀.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공연 관람도 식후경, 출출해진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하죠.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이 요리가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이렇게 절묘하게 섞여 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아주 맛있고 풍미감이 너무너무 아주 좋네요. 너무 좋아요.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다시 콘서트홀로 향했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들. 드디어 러시아 국민민속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선율, 러시아의 가곡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백야현상으로 나처럼 환한데요. 좀 더 둘러보고 싶지만 내일 일정을 위해 서둘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인 아르바트 거리를 찾았는데요. 이곳은 젊음과 낭만의 거리답게 러시아 특유의 문화예술을 엿볼 수 있죠.
모스크바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참새 언덕에 자리한 모스크바 국립대학.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인데요. 규모도 물론 크고 가장 큰 주립대학, 국립대학이기도 하지만 또 몇몇 분야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들이 있고요. 모스크바 시민들도 대학 주변에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중 하나인 톨스토이 박물관. 1911년 톨스토이 사망 1주기를 맞이해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 박물관 탄생의 계기가 됐는데요. 1880년대가 되면 이미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 작가가 되어 있고요. 죽기 10여 년 전 20세기 초기에는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추앙받는 지식인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 그래서 톨스토이 장례식엔 정말 전 러시아가 그렇죠? 여기 이제 애도하고 그렇다 그러죠. 내 무덤 내도 비석도 세우지 말고 일반 농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해라. 늘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 박물관엔 톨스토이의 초상화와 친필 원고 등이 있어 그의 일대기를 한눈에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러시아 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트레티 야코프 미술관. 중세부터 현대까지 러시아 미술의 핵심되는 아주 그 보물격 국보급의 미술들이 집합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1856년 트레티 야코프가의 형제들이 수집한 작품들로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칸딘스키와 레핀 등 총 15만 점 이상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죠. 19세기의 러시아는 음악에서도 대가를 낳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차이콥스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가득한 차이콥스키 박물관. 특히 발레 음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발레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모스크바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볼쇼이 극장. 이 역사적인 극장에서 세계 최고의 발레와 오페라 공연이 열리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모차르트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피가로의 결혼이 펼쳐졌습니다.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들로 풍성하게 채워진 시간. 모두들 진한 감동의 여운을 안고 돌아갑니다. 모스크바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러시아의 제2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과 세계적 문화예술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다음 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충무로의 한 갤러리. 지난 5월 다담한 규모의 전시실에 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날 전시는 태백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박병문 씨의 선탄부 사진전이었는데 익숙한 검은 탄광 풍경에 낯익은 듯 어색해 보이는 어머니들의 모습. 바로 석탄 생산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선탄부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주인공 오은숙 씨도 삼척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자식들한테 밥으로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녀가 근무하고 있는 도계광업소 선탄부. 지하 1000m 막장에서 올라온 탄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때론 남자 못지않게 거친 작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곳. 참 어렵게 취재에 응한 이 여자 광부들의 이야기. 선탄부 작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전 뒷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그간 태백에 살며 광부들의 이야기를 20여 년간 기록해온 사진작가 박병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가 박병문입니다. 그는 태백 출신으로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본인은 광부가 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잡고부터 이 광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선탄부 작업은 2007년도부터 제가 좀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광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선탄부라는 거는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선탄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지상에서 1km쯤은 내려가야 하는 지하 막장 탄맥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한 석탄과 돌, 이를 지상에서 탄질이 좋은 괴탄과 버려야 할 폐석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탄부입니다. 사진작가 박병문 씨는 오은숙 씨를 포함한 이 선탄부에 대한 기록을 이번에 전시했는데요. 주택은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주택은 차를 다 운행해줘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휴식실.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고요? 온통 검고 거친 탄광 안에서 육중한 기계음과 탁한 마찰음 사이에서 이 선탄부 아주머니들의 억척스러운 모습들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마치 내 어머니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탄광사진이 자칫하면 굉장히 거칠고 글에다 비유하면 무슨 막 노조 성명서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고 이게 다 옆집 이웃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광부여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자의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이웃의 시선으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시선으로 본 거고. 대상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만큼 오래 또 시간을 같이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의 사진에 그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 작업 현장에 보면 진짜로 그러니까 뭐 니어 찍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쉬고 뭐 눕고 자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 작가가 그 대상하고 그만큼의 친분이 들어있구나가 이제 사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거 보면서 힘들었겠네,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갔구나, 이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직은 모든 게 익숙치 않은 오은숙 씨. 그저 이대로 계속 탄광에서 일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래도 광산이 좀 이래 오래 갔으면 좋은데, 이리 볼 때는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힘들어 보이고 말 그대로 막장 같은 느낌 들어도 우리들은 그래도 좋거든요. 행복하거든. 노동에 대한 행복한데 계속 광산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오은숙 씨가 일했던 예전 광업소에서는 촬영 허가를 못 받았고, 오은숙 씨가 현재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도계광업소에서 선탄부 촬영 허가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에 더 검어 보이는 광업소 안.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박병문 사진작가도 동행했습니다. 탄광 안에서의 취재는 늘 쉽지 않습니다. 거친 작업 환경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취재 대상이 되는 광부나 이런 선탄부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촬영은 오은숙 씨만 찍는 것으로 겨우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보면 곡절이 많잖아요. 뭐 이제 첫 번째 결혼 서로 헤어지고 뭐 애들 키워야 되니까 뭐 뛰어난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기술도 없고, 제가 제일 잘하니까 이 일이 맞는 거예요. 이 일이 제 스타일에 맞는 거지 뭐. 제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지하에서 연신 탄들이 올라옵니다. 오은숙 씨는 원래 인근 경동 탄광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석탄 감산 정책에 따라 탄광은 감원을 실시했고, 그래서 명퇴한 후 이곳으로 이직한 지 8개월, 선탄 작업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 때는 이 광산 재해 사고가 많잖아요. 그 남편분들이 혹시나 일하다가 우리 아버지들이나 이제 재해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그 가족을 대신해서 벌어 먹고 살으라고 이제 뭐 일단 뭐 이제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 차원이겠죠. 학자금 다 되고 이래 여자들을 벌어먹게 하는 이 직장이 이게 선탄장으로 이제 그전에 이 선탄장밖에 없었나 봐, 여자들을 하는 일은. 한때 태백 삼척에서만 50개가 넘던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은 이제 전국에 5개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선탄부 여공들도 이제 40여 명. 쉽게 말하면 여자의 일생이 좀 이래 남자같이 험한 일 한다면은 좀 그렇겠지요. 남자는 지하 막장에서의 그거지만은 여자들 거기 남자 못지않는 일 하잖아요. 여자다운 일이 아니라 생각했지. 여자다운 일이 아니고 좀 험한 일이라 생각하겠죠. 이게 기본이 막 뭐 한마디라고 뭐 기본이 삽질인데. 무심한 듯 섬세한 감각으로 탄을 골라냅니다. 킬로그램당 6,000kcal 이상을 내는 좋은 탄은 이렇게 빛이 납니다. 탄은 빛이 가볍지만. 탄이 가볍다? 네, 탄. 돌은 무거워요. 돌은 무겁고. 네. 그리고 사람 감각, 쉽게 말하면 그래도 이게 돌 같으면서도 탄인 게 있거든요. 이게 들어보면 느낌에 그런 거로 사람 좀 육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가지고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 손으로 이제 작업하면서도 이렇게. 하루 8시간의 일과 중 선탄 작업은 약 5시간. 40분쯤 일하면 한 30분쯤은 쉬어야 합니다. 모두가 막장에서 탄이 올라오는 속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카메라를 수줍어하는 어머니들은 모두 휴게실로. 이곳에서 밥도 먹고 세상 돌아가는 안부도 묻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팀과 교대할 퇴근 시간. 집에 가기 전에 꼭 씻어야 합니다. 검은 탄가루를 안고 가족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안에 탕에 들어가서 드신 물을 이제 많이 틀어놓고 이제 그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뿌연 상황에서만 찍겠다. 사실 그 모욕한다는 자체는 내가 그 물론 강부로서 비교를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제 그게 안심의 이제 그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물론 여자도 여자 강부기 때문에 그 하루의 일과에 그게 어느 상황이 좀 벌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그 모욕하는 신이 내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가족과 만날 수가 있다. 그런 그 행복감 그런 걸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모욕신을 넣게 됐습니다. 결국 남자건 여자건 삽을 들었건 카메라를 들었건 이곳 탄광 안에서는 똑같이 검은 탄가루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하겠다는 거지. 나 같은 후배들이 이런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뭐 그렇게 줄어든다고 없다고 그거 봐야지 뭐. 그게 좀 찹찹하지 뭐. 아, 그런 후배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찹찹하다. 네. 아니 나 같은 일도 이렇게 뭐 딴 데 가서 못하고 노동 일만 좀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직장이 없어지면 또 못 보는 거지.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로도 30년이 돼갑니다. 탄광엔 오늘도 언젠가 폐쇄될 거라는 이야기들로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석탄들을 캐지 않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 탄광 지역 민심이지만 오늘도 그 많은 사연 속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흘리는 땀의 가치를 아는 이 어머니들의 거친 손과 수줍은 미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지도 모를 그 친환경 에너지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역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배고픈 계절. 그러면 정가복 오하유? 정직한 재료, 푸짐한 양, 풍미 가득 화려한 맛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중화 요리. 대만 화교 주방장이 만들어 정통이라는 수식어 더하고 오늘은 왠지 분위기 한번 잡고 싶은 날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이태리 요리도 좋습니다. 여기 아주 청주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이 당기는 입맛 도는 날 5성급 호텔 수석 주방장 출신 요리사의 퓨전 이태리 요리와 정통 중화 요리 어떨까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맛집. 你好，这里是中华料理青鹤大饭店。你好，你好，欢迎光临。 한국분 아니세요? 화교입니다. 중국 풍속을 좀 내려고 중국말로 했습니다.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를 보시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인테리어를 맞춰서 갖고 오셨고요. 중화요리집입니다. 네. 3대째 이어오는 맛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정통 중화 요리를 선보인다는 콘셉트에 걸맞게 한 번에 500여 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넓은 식당 안에는 알록달록 중국풍 인테리어가 가득. 그야말로 이 집 음식맛 기대되는데요. 드디어 점심시간. 어느새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손님들. 다들 뭘 드실 건가요? 짜장면 2개랑 탕수육 하나. 이 집 음식은 기본기가 참 잘 갖춰진 집이에요. 기본적인 짜장면도 맛있고요. 탕수육, 그다음에 그 흔히 먹지 못하는 중국식들을 여기에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은 최신 요리 도구를 갖춘 넓은 주방. 그리고 주방을 이끄는 요리사들도 중국 대만에서 온 중화 요리의 달인들입니다. 주방에는 저희 화교 분들이 지금 3분이 계시고 실제로 한국 분은 1분 계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은 지금 4명 있고 그렇게 직접 중국에서 데리고 오는 직원도 4명 있습니다. 직접 중국 맛을 내려고 드시고. 요리 경력 30년 이상의 대만 화교 주방장을 비롯해 중국인 요리사들이 선보이는 정통 중화 요리. 그런데 진짜 중국에서 맛보는 요리는 기름지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기로 유명한데 과연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우리 입맛에는 어떨까요? 일단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짜장면과 짬뽕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모습인 것 같은데요. 冷菜全家福海参饺子 좋습니다. 이 집 대표 메뉴 요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식재료에 얼음을 넣어놨네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좀 넣습니다. 여름에서 더워서 그래야 이게 해물이 좀 살아있어요. 신선한 식재료로 중화 요리의 달인이 이 집에서 선보이는 메뉴는 대략 100여 가지. 그중 엄선해서 고른 첫 번째 메뉴는 5가지 향신료로 쪄낸 해삼을 삼겹살과 함께 특유의 소스로 볶아내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스테미너 음식 해삼 주스.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보양식 전가복. 각종 채소와 과일, 편육과 해물을 화려하게 플레이팅한 상품 냉채까지. 중국에서도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요리라는데요. 화려한 색감과 모양, 이거 정말 식욕 제대로 돋우네요. 사천식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약간 변화시켜갖고 조미료를 좀 안 넣는 편입니다, 음식에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데 뭘 추가하신 거예요? 약간 매콤하고 담백한 맛을 추가한 겁니다. 많이 먹어. 손님들 반응 역시 좋습니다. 흔한 중국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요리들 코스로 제대로 즐기다 보면 불러오는 배가 서러울 정도라는데요. 음식이 자주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네, 짬뽕도 많이 생각나고 여름에 요즘에 신메뉴 냉면이거든요. 냉면. 중국식 냉면인데 맛이 좋아요. 시원하고.
계절별로 항상 신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속꼬리찜과 냉면을 준비했고요.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에서 못 먹어왔던 중국 요리를 더 색다르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덩달아 우리들 입맛 당기는 계절, 청주에서 찾은 두 번째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칭 맛에 미친 셰프 반갑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서울의 큰 호텔에서 젊어서 인생 한 25년 정도 인생의 전반부를 보낸 거를 인생 후반부는 서울을 벗어난 좀 외곽 도시에서 제 맛있고 행복하고 특별한 요리를 고객들한테 선사하고자 이렇게 청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 지역 SNS 커뮤니티에 등장해 일대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된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독특한 메뉴로 젊은 손님들이 줄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에피타이저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이 집의 요리를 구경해 볼까요? 여기 이제 포테이토 치즈 무스라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생와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거 에피타이저 맞나요? 입으로 만족하기 전 눈부터 호강시켜주는 화려한 요리.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과 함께 오늘은 왠지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와인 한 잔 곁들여 먹기에 최고인데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위에 거? 감자 포테이토 치즈 무스예요. 포테이토 치즈. 포테이토 치즈 무스. 서울 유명 호텔 주방장 하신 분이 청주에 차린다고 하니까 되게 좀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바로 와서 먹어봤죠. 어떻던가요? 기존에 청주에서 먹어보던 레스토랑에서 먹어볼 수 없는 다양한 그 이탈리안이라든가 다른 요리들을 먹어볼 수 있었어요. 5성급 호텔 수석 주방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연고도 없는 청주에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다는 인생담, 그리고 독특한 캐릭터와 어울리는 이색 메뉴들. 이런 맛과 멋이 손님들 취향에 적중한 건데요. 특히 이 집 주인장, 자신의 요리를 이탈리엔탈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네요. 이탈리안을 모티브로 한 오리엔탈적인 요소를 적절히 가미한 새로운 신세계의 저만의 찰리 셰프만의 이탈리엔탈식이 된 요리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식재료로 우리 입맛에 맞게 개량한 이태리 요리라는 거죠. 이탈리엔탈 요리, 과연 손님들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한식당에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데서는 처음 먹어봐요. 맛이 달라요? 네, 맛있어요. 자, 지중해식 해산물 주세요. 벨기에식 뉴질랜드 그린 홍합찜, 발사믹 로즈마리 향의 깐풍기, 홈메이드 그라브락스 연어 등 레시피도 이름도 주인장 마음대로. 메뉴만 봐서는 맛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들어가는 재료나 요리를 하는 정성으로 보면 과연 어떤 음식일지 기대됩니다. 갑오징어와 홍합, 꽃게, 조개 등 제철에 나는 신선한 해산물에 송로버섯 오일, 올리브 오일, 찰리스 오일을 넣고 루꼴라 향을 더해 독보적인 소스 맛을 자랑한다는 지중해식 해산물 요리,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초록빛 지중해 바다를 머금은 풍성한 해산물의 향연, 화려한 모습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조금은 색다른 요리를 마주한 손님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일단 기념사진부터 한 장씩 남기고 마침내 젓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멈출 줄 모르는 식사. 맛있는 음식 앞에 행복해지는 분위기란 바로 이런 거겠죠?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요리와 스포츠 댄스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요 컨셉에 나중에 향후 외곽해갖고 누구나 맛있게 즐겁게 같이 함께 어우러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건립하는 게 향후 한 5년 뒤의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배는 불러도 입은 계속 궁금한 식욕의 계절. 밥이 보약,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했습니다.
푸짐한 양과 화려한 맛으로 승부하는 정통 중화 요리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이탈리안 요리. 색다른 음식도 먹고 분위기도 잡고 일석이조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한 가을맞이 추천합니다. 또 교차로 꼬리 물기도 차량 속도이 힘든 경우에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저거 먹고 싶어요. 저 순대 꼭다리. 하나 드셔보세요. 아니 밥을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까 어묵 먹을 때 봤던 그 누나 아이가? 맞다, 인자 생각났네. 둘레길 시끌시끌 그 여자네. 뭐? 지리산의 히말라야 제7구간 유경험자 왈 함부레이 막살라라. 아까 그 오뎅탕집 bonjour. 아무나 오세요. 진주문화공간 펄짓 엄마와 수능을 끝낸 아들이 같이 간다. 7구간은 어천에서 울리 총 연장 13.3km다. 갑시다. 둘레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지쳤어. 체력 소모는 더 심해진다. 왜? 안 미끄러지려고 얘를 쓰기 때문이다. 춥겠다. 가을 색들은 말끔하게 빠지고 있다. 겨울은 얄짤없다. 얘가 빨개. 눈이 농장주 아저씨 눈을 가렸다. 잘생기셨네. 아유, 급하면 먹으러 올게요. 119. 급하면 오란 얘기죠. 자, 웅석봉으로 이렇게 가는데 웅석봉. 왜 웅석봉인지 아는 사람? 저요. 웅석봉 곰이 바위에서 떨어질 만큼 위험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마음대로 떨어지는 눈을 보고 있는 웅석봉. 저런 글씨는 누가 쓴 걸까? 길 참 아득하네. 저 모퉁이 돌면 암자 정도는 소설처럼 나타났다. 서설? 서설. 뭔가 예감 좋은 눈. 다행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감 따먹어도 돼요? 다 따먹어도 돼. 아싸 스님 땡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언나무 바람 솔서서 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 나무 방기 뽕뽕뽕 나무 히히. 서리가 아니라 눈 맞은 감. 아 맛있겠다. 면이는 한 입. 와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네.
밥 먹었으니까 일 좀 해. 아주 작고 간편한 거. 아, 저것 좀 보세요. 감 한 개당 돌아 옮겨줘. 이거 어디 갔다 놔요, 스님? 그래. 감은 몇 개나 먹었지. 눈 결정이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지상 10cm 꽃 요렇게 찍는답니다. 이건 또 뭔지 아세요? 자, 이거 민들레 솜사탕입니다. 선물이에요. 불어도 돼요? 안 돼! 감사합니다. 자식. 우와, 장난 아닌데요. 어째 늙지도 않고 절에 떨어질 수가 있지. 어쩜 저렇게 일사불란 수직으로 참신하게 떨어졌을까? 이제는 걔가 살려줄 줄 알았네. 허전해진 나무 꼭다리. 그 아래선 기분 좋게 구경 중이다. 그리고 더 아래에선 뽕나무 옆 자두나무에 붙었다. 며느리, 야는 와 이래? 사마귀 같은데 저건 알 아인가? 새끼는 낳아야 되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몸은 점점 말라가고 나무에 그대로 말라 죽었네. 우린 둘레길에서 종종 애틋한 모성애를 발견한다. 자연은 이럴 수 있다. 만약 지금 둘레길 종주를 꿈꾼다면 더 천천히 가길 바란다. 다들 놀라셨죠? 우린 제법 괜찮은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좋은 렌즈로 시이게 찍어봤는데 징그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지그재그 용수철길 7구간의 매력. 눈 둘레길 선물 촬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아이제는 필수다. 조금씩 숨이 차고 서로 말이 없다가 이거 지리산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 보라색. 엄마와 아들, 어떻게 해서 며느리의 길동무가 된 걸까? 의미는 없어. 그냥 어제 실험 성적표 받고 잠수를 타야 되겠다 하더라. 떠나고 싶다. 얘기를 했어. 엄마도 너의 말을 듣고 나도 잠수 타고 싶다. 잠수 타러 온 거네. 길이 없는데? 맙소사. 길이 안 보이면 홍보끈을 보고 가면 된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니다 언니. 줘봐요. 저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여기로 가요 하면서 붙여놓은 게 이쪽으로 나 있어요. 홍보끈 존재감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요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 와, 물 진짜 깨끗하다. 7구간에서 이 계곡을 만났다면 내리막은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날이 오니까. 7구간은요 10km 안에 쉼터 없죠. 화장실도 없대요. 여러분, 겨울 산행은요 여름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추우니까 저체온증 오지요. 그러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사람이 게을러져요. 가방 열고 닫는 것도 막 귀찮거든요. 그래갖고 안 입고 안 먹다가 큰일 나요. 아, 지친다 지쳐. 그래서 먹으려면 지금 먹어야 되겠어요. 쉼터도 없어. 물도 없어.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행동식 뭐가 있죠? 맛있어. 확실히 설탕 안 줬다. 행동식의 요건은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좋아야 된다. 잘 들어맞는 길동무 행동식. 종점은 9kg 남았고 고개 깔딱은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건너편 뷰가 터졌다. 드디어 파이로 바뀌었다. 100m 전. 숫자 8이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왔다. 여기. 진짜 왔다. 운석봉. 또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라. 웅석봉 코스 아니라오. 설산에서 식은 죽 먹기. 맛은 어때? 맛있다. 밑둥에. 우와. 안부에 이 정도 눈이면 하산길은 꽤 미끄러울 텐데. 아 근데 요즘 내가 사람들이 텔레비 나가니까 요즘 화장품 못 써요라는 질문 없지만 이제 진짜 화장품 못 써요. 아니라. 모든 건 카메라 빨이라오. 민수야, 이거 내려갈 때 억수로 미끄럽겠다. 아이고, 기타 자세한 건 내일 이 시간에.